난세에 영웅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즐길 것이 많고 주변에 먹을 것이 천지에 널려 있고 내가 일하고자 한다면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것에 푹 빠져서 노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노력이란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못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 상황을 끝까지 버틸 의지가 생기기 힘든 사회 환경입니다.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기가 쉽고 점점 더 욜로족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노력해봤자 되지도 않는다는 세상에 불만이 점점 늘고 있고 주변에서도 쉽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노력하기보다는 그 편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저에게도 가정에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다른 친구들처럼 나이트나 클럽을 다니며 여자를 꼬시고 술을 마시고 놀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 상황이 언제 끝나나 인생을 원망하고 세상에 분노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와서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에 끈기 있는 노력 끝에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은 그때 그 지옥 같은 상황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그때의 저 같은 모습들을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처한 현실이 지금은 지옥 같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후에 이런 상황이 있었기에 미친 듯이 노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제가 증명하고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제가 하는 컨설팅이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드리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안녕하세요.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입니다. 이번에는 택배 창업의 실패와 피해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같은 피해 사례에 대한 상담을 2번씩 받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번은 젊은 남자분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택배를 하고 싶어서 알바 천국, 알바몬 등등을 찾아보다가 한 운수회사에서 올린 광고를 보고 상담 끝에 운수회사에서 일단은 증차가 한 달 뒤에 일어나니 그 시기에 맞춰 미리 차량과 남바를 세팅해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가용 1톤 내장 탑차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현 시세보다 약 한 900만원 정도 비싸게 주고 준신차를 그 운수회사에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900만원은 운수회사에서 먹는 돈이므로 그래 일만 확실하면은 뭐 괜찮겠지. CJ라는 뭐 대기업이고 택배회사에서 뭐 장난치겠냐 하는 마음에 일을 맡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를 뽑아 놓고 자가용을 일단 뽑은 다음에 투입을 하면서 그 CJ 쪽 그 택배랑 CJ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쪽 택배 회사랑 계약을 맺고 배 넘버를 그러면서 그 시청에 등록을 하면서 배 넘버를 달아준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드디어 투입 날짜가 다가왔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1차적으로 미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다음 2차 시기를 기다리고 15일 뒤였다고 합니다. 다가왔을 때 또다시 한번 미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뤄지다가 결국에는 3개월이 넘었고 연락을 받지 않고 차만 덩그러니 할부금만 계속 내고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수했을 때 막 전화를 하면 받으면은 원래 뭐 저희가 집어넣는 건데 다른 운수회사에서 이미 뭐 계약이 한 것 같다. 자리가 한 자리인데 운수회사 여러 곳에서 왜 차를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거죠. 누가 먼저 넣는 게 임자고. 그래가지고 순서를 놓친 거죠. 이 운수회사에서 우리가 할게요 라고 하는 게 이미 딴 사람이 먼저 그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전라도에서 1명, 경상도에서 1명 전화가 왔습니다. 이 문제의 내용은 똑같아요. 한 분은 여성분, 뭐 남편분이 뭐 이렇게 창업을 하려다가 이런 피해를 입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이분이랑 내용은 똑같습니다. 피를 붙여서 차를 샀고 차를 이미 구매해 놓은 상황이었고 자리는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에는 그 운수에서 전화는 받지만 짜증을 낸다. 기다려라 라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 라는 그 한 분의 전화가, 이렇게 딱 두 통의 전화가 공통적인 문제점을 갖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한 명은 전라도, 한 명은 경상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문제의 공통점은 일단 전라도, 경상도, 즉 지방이라는 점입니다. 지방에서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되는 것은 지방의 특성상 차량의 증차는 쉽게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단은 지방 자체가 역시 일 자체가 많지도 않고 공급과 수요의 문제로 인해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을 뽑아두고 대기까지 하면서 이런 일자리를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택배를 하려는 사람이 없지만 지방에서는 귀한 자리로 매김하는 이유입니다. 수도권에서 이런 택배 자리 들어가려면 허다하죠. 자리가 남아 돌죠. 한 번은 3.5톤 내장 탑차가 350짜리 일자리가 15년식이 8,500만 원이 분양되는 것을 보고 어떤 분은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이런 일자리를 한번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런 정신 나간 회사가 있나 하고 손님 인척을 하고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과간도 아니도록 저에게 할 건지 말 것인지 정해라. 이거 하려고 준비 중인 분이 7명, 8명이 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지금 회사 들어가서 그만두기가 쉽지 않아서 그만둘 때까지만 다른 분께 오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12시간이며 장점은 주 5일이라는 것쯤이었어요. 12시간 일을 하고 내장탑이라고 하면서 야간 일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한 가지 일로 350 완제에 올 할부로 들어갔을 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남는 것이 계산이 되어서 이거 한 100만 원 냈네요. 투더블 못 엮나요? 그리고 넘버 시세가 어느 정도이고 차량 가격이 어느 정도인데 이거 직영난방가요? 혹은 뭐 차량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인데 투잡도 역주도 못하고 이것저것 빼고 올 할부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100만 원밖에 안 되고 시간도 12시간이라고 치면은 그 12시간 하루 종일 하고 화물차 이외에 뭐 대리운전이든 뭐 다른 뭐 알바라든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엮어야 된다고 할 텐데 그런 것도 엮을 체력도 안 될 것 같고 시간으로 치면 급여가 높은 것도 아닌데 프리미엄이 한 3, 4천 정도 껴있네요. 장기 계약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계약 기간이 1년이겠죠? 맞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인데 8,500을 주고 들어가서 4천 가까이 피를 주고 너무한 거 아닌가 싶네요.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쪽 운수회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발대발을 하면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 자리는 줄 서 있는 자리다. 그러더니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지방권은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과도한 프리미엄이 있는지 저도 이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런 지방권 택배 같은 경우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을 구입 시 완납을 하지 마시고 매매상에 일단 계약금만 딱 걸어놨다가 진행이 확실해졌을 때 완납을 해도 차는 그 자리에서 이제 출고가 가능해요. 그리고 신차를 뽑더라도 이미 나와 있는 차들이 있어요. 계약금을 넣고 차를 뽑아달라고 하고 뽑아두지 않은 이게 차주들이 캔슬론 이런 차들, 대기 중인 차들, 그런 차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한 계약금 한 10만 원만 걸면은 스탠바이를 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차를 스탠바이를 해놨다가 택배가 진행이 되면 그때 나머지 잔금을 입금하고 차를 뽑아서 남발을 달면서 진행하셔도 전혀 늦지가 않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배 쪽으로 창업을 하실 때는 굉장히 단순해요.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직접 인터넷에 택배 회사라고 CJ 대한통운 아니면 롯데택배, 한진택배 이렇게 택배를 칩니다. 전화를 하셔서 집 주변 쪽에 이제 TU가 있는지 집 주변 쪽에 이제 이런 집합소가 있겠죠. 그런 쪽에 이제 연락처를 이제 본청에다 CJ 본청에 전화해서 내가 어디 지역에 살고 있는데 1톤 4장 탑자를 하나 갖고 있다. 택배를 하고 싶은데 그쪽 지역에 TU가 났는지 혹은 그쪽 하고 있는 사람이 팔 생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그쪽 집합소에 대한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집합소에 대한 연락처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알려줍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집 주변 쪽에 TU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직접 발로 뛰으셔서 찾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집합소와 직계약도 가능하세요. 택배 회사 통화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톤 내장탑을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택배 쪽 창업을 희망하고 있고 사는 지역이 어딘데 이쪽에 대한 담당자와 연락을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어렵지 않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으로 원하는 답을 얻어내지 못했자면은 두 번째로는 알바 천국과 알바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관련되어 있는 운수회사와 통화를 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내가 자가용으로 된 1통 내장 탁자를 가지고 있다.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운수회사에 전화를 해서 나는 차가 있다. 니네 차를 팔 생각을 하지 마라. 라는 걸 인지를 시켜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1톤 내장탑을 하나 갖고 있는데 한 15년씩 정도 됩니다. 한 10만 킬로 정도 탔어요. 올라있는 택배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자리가 있습니까? 내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일단은 소개비를 요구를 할 겁니다. 적게는 100만원, 크게는 한 200 정도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내 차를 가지고 배남반은 어차피 공짜예요. 요새는 거의 이제 나라에서 이제 공문이 떨어지는 시기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때 이렇게 나라에서 공문을 떨군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다세요 그러면은 그때 신청을 하면은 배남바가 무료로 나옵니다. 일단 소개비를 한 100만원, 200만원 주고 차라리 그냥 차는 내가 뽑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도 그냥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직접 발로 뛰는 일을 이 운수회사가 대신 하는 거니까 이 정도의 돈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고라도 들어갈 만하지 않나. 권리금 얘네 차를 사가지고 권리금 500, 1000 붙어있는 차를 사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 주변이시고 저만한 돈을 주고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돈을 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저 돈을 주는 게 운수에서 차를 사는 것보다 최소 500만원 이상은 절약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기를 바라고, 지방권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실패하라. 즉 계속해서 도전하라. 실패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냉동 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